자, 9번째 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30대 중후반인데 모아둔 돈이 1억은 아니더라도 7, 8천은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에휴, 2천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보통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예요. 결혼시장에서 여자가 이제 나이 먹고 나아가자 하는 말이 여자 2천 정도 있으면 된 거 아니냐, 나머지 남자가 채워야지,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합니다. 당당하게.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약간 여자들이 나이 먹을수록 멘탈 상태나 아니면 이제 머리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꿀벌이 느껴지시죠? 아니, 자기가 직장도 없고 일하는 것도 없는데 뭘 당당하지 모르겠어. 객관적으로 사랑고시 못하는데, 사랑고시 못하니까 이게 나온 건데, 겸손해도 모자를 파네. 오히려 더 당당하다니까 이게. 아, 진짜 여의가 없다니까 이게. 남자 입장에 그런 거죠. 내가 너 같은 애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쇠가빠지 일하고 돈 버는 줄 아나? 여자분들 진짜 나이 먹을수록 있잖아요, 이상해지는 게 저런 거예요. 차라리 내가 나이 먹었잖아, 이거 자체만으로도 문제 있는 거는, 솔직히 결혼시장에서 자기가 나이 먹고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왜냐, 여자로서 가인력이 월등하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임신을 못할 수 있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쁠 수가 없어. 예쁠 수가 없다니까 이게. 그래 나와가지고 자기는 이만한 배우자 원한다, 돈 얼마 정도 벌어야 되고, 돈 얼마 정도 벌어야 되고, 뭐 남자가 뭐 이 정도 외모는 돼야 되고, 집은 이 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얼굴색 안 변하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동안 뭐 한 거야 도대체? 직장생활 10년 넘게 할 수 있는데 뭐 한 거야 이게? 2천만 원? 야, 근데 보통 여자들이 나이 먹고 나왔다는 건요, 나이 먹고 결혼식 나왔다는 건 결혼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결혼 안 하면 골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못 갔겠죠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 안 하면 골로 갈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자분들은 자신들이 나이 먹어서 결혼 못해서 이제 불안할까봐 나온 사람들인데, (30대) 중반이면 1억은 있어야지. 근데 여자분들은 30 중반 1억 있는 사람이 진짜 소수예요. 남자도 많지 않은데 여자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없어요. 30 중반 5천도 없어요 여자분들. 근데 결혼하겠다고 나오는 거야. 사실 남자도 30 중반 1억 달성하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자는 사실상 거의 멸종이야. 근데 자신들이 결혼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돈도 제대로 많이 모으지 않는데 결혼시장에 탈락하면 어떻게 됐어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자분들이 뭔가 나이 먹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대난시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그나마 여자분들이 뭐 교사나 공무원이 해. 뭐 그 직업은 나이 먹고 다니까. 근데 그런 직업군 가진 사람도 얼마 안 돼요. 솔직히 왜 나왔는지 모르겠죠, 저런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앞으로 있잖아요. 그냥 여자가 나이게 차버리죠. 그냥 안 나가, 그냥. 안 나간다니까? 안 나가야 돼, 그냥. 부모님이 뭐, 만나보라고 해도 안 나가야 돼요. 그, 아들 가진 부모님들. 자기 아들이면 결혼 안 한다고 대도 안 한 나이 찬 여자 어떻게 혼사 맺어주려고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나중에 아들들이 부모님들 내팽개치는 수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아들 가진 부모님들도 나중에 나이 들고 이제 노쇠하면 누구 도움 받아야 돼요? 아들 도움 받아야 되잖아. 아들 말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굴 말 듣는 거야 이게? 아들 인생 자빠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러나?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들 결혼 안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돈 벌고 아까리만 하면 그냥 놔두세요 그냥. 어차피 지 인생입니다, 지 인생.
괜히 상태 안 좋은 사람 며느리로 데리고 왔다가 아들 인생 플러스 아들 부모님 인생까지 같이 자빠집니다. 진짜로. 집에 식구 한 명 잘못 들이면 그렇게 된다고요. 2천 가지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2천 가지고 있으면 2천 가지고 살아보세요. 남은 인생 잘 살아봐. 2천 가지고 보자. 전세집 못 구하죠. 2천만원짜리 전세가 있나? 부산에 2천만원짜리 전세가 없을 텐데. 부산도 전세집 괜찮은 거 말려 1억 있어야 될 텐데. 2천만원짜리 있을 수 있겠다. 저기 어디 뭐 감정동 같은데 어디 뭐 달동네 꼭대기 같은데 가면 있겠네요. 교통 안 좋고 막 이렇게 산 기슭으로 올라가는데 부산은 그런 집 많거든. 부산은 그런 데가 살면 되겠네요. 운동도 되고 좋겠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옆공장 형님 67세신데 지하철 공짜라고 교통비 아끼느라 차 두고 전철 타고 다니시는데 딸내미가 42살인데 아직도 알바하면서 생활비 안 내고 얹혀 산다고 하더군요. 근데 보통 이런 얘기 들으면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그거 감당하세요. 60세. 보통 남자도 저 나이 되면 사실 일하고 싶지 않거든. 이게 일을 왜 하겠어요? 내가 일을 안 하면 집안이 안 돌아가니까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지금 60대 분들 노후 대비 제대로 하신 분들이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노후 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공장에 나이 먹고 온 사람들은요, 대부분 노후 대비가 안 된 분들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공장에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을 공장으로 팔아주는 것은 노동 환경이 진짜 안 좋은 것입니다. 제 의견이 그거 아십니까? 보통 나이 많은 사람을 공장에 꽂아준 자리는요,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들어서 기피하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를 나이 한참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보통 하청업체거든요. 네. 저분들도 저희 하기 싫을 겁니다. 나이 먹고 몸도 축나고 하기 싫을 겁니다. 근데 왜 하냐? 이거라도 안 하면 집안 안 돌아가거든요. 이거라도 안 하면. 근데 이렇게 돈 아끼면 뭐해? 교통비 아끼면 뭐합니까? 이렇게 해도 돈이 쪼들리는데. 보통 이 나이대 분들이 노후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집이 전부예요. 현금 자산이 없어. 그렇다고 뭐 국민연금을 꼬박 납부한 것도 아니고 개인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딸내미가 42살. 야, 갑갑하시겠네. 갑갑하시겠네. 아직도 알바한다고요? 왜 알바할까? 직장 다니는데. 직장 안 구해지나 보네요. 여자분들 진짜 이렇게 됩니다. 42살이면요, 일반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사무직 같은 일자리가 안 구해져요. 안 구해집니다. 그럼 여자들이 이제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힘든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적응 못해요. 적응 못하고 어떻게 되냐? 알바하는 거야, 알바. 알바도 뭐 힘든 알바하는 게 아니라 뭐 서빙이나 편의점 같은 알바 하겠죠. 근데 그거 해가지고는 생계유지가 안 되거든요. 생계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한테 얹어 사는 거죠, 이게. 생활비 안 낸다고 참 염치 없네. 생활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집에서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건데 어떡할 거야, 이게. 참 염치가 없네, 이런 거 보면. 아니, 그래도 다 길러놨으면 좀 기본적으로 좀 집에 얹혀 산다고 하면 생활비용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과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과금 맞잖아, 이게. 왜 자기 돈은 소중하고 부모님 돈은 소중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바해서 버는 돈은 내 돈이니까 소중하고, 우리 집안에 나가는 뭐 식비나 뭐 공과금이나 뭐 장 볼 때 들어가는 돈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야? 그럼 밥을 왜 먹어 이거? 밥도 따로 먹어야지. 자기가 사와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점점 나이 먹을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데 이분도 언제까지 일하겠냐고. 이 일도 언제까지 받아주겠냐고요. 공장에서도 너무 나이 많은 사람 안 쓰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나이 많으면 다쳐요 이게. 너무 나이 많으면 안 받아줘요. 왜냐면 사고 나면 공장에서 책임 묻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젊은 사람이 잘 다칠까 아니면 나이 드신 분이 잘 다칠까? 후자지 않나요 여러분? 애초에 나이 저렇게 먹고 공장에서 이제 노동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좀 더 하다가 은퇴하겠지. 은퇴하면 생활비 쪼들릴 거 아니야. 그렇다고 딸이 이제 와가지고 집안 살리겠다고 나오겠냐고. 이미 이렇게 살았는데 평생을 쭉 그렇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제 얹혀 살았는데 나이 먹어서 갑자기 우리 부모님 아프니까 내가 두 팔 걷어붙여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겠냐고요. 안 됩니다 이게. 여자의 동물이 무서운 게 뭐냐면 남자하고 다른 게, 남자는 그래도 나이 먹어 정신 차리는 케이스가 있긴 하거든. 물론 남자도 잘 안 되긴 한데, 여자는요 평생 저렇게 편하게 살았잖아. 그럼 계속 쭉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냐 하면, 내가 아까리 못해도 그냥 뭐 우리 집안에 식구가 누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마인드야. 생각해봐. 아버지가 저렇게 뼈빠지 일한다고 미안할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우리 집안 형편 안 좋아서 아버지가 나이 먹어서 저렇게 일하시고 피곤해서 좀 몸 좀 누운 거 보면,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도 직장당 직장 들어가서 뭐 공장에 들어가서 교대 근무하면서 아버지 병원비나 생활비라도 좀 보태줘야겠다. 아버지가 저렇게 다치면 병원비 더 많이 들 텐데. 왜냐하면 이 나이 때면 아프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단 말이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은커녕 공장에서 일을 해. 공장이라는 환경이 굉장히 뭐 건강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아버지가 뭐 병 생기게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여자분들 있잖아. 나이 먹고 이렇게 되면 안 돼. 근데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이걸 예감하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 따님도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겠지 이게. 아 저렇게 된 건 본 적이 없다고요. 많습니다 제 기원이. 진짜 많아요. 앞으로 이런 가정 많이 생깁니다. 이게 전형적인 마케이노죠. 마케이노. K 마케이노. K 마케이노 어떻게 보면 말로입니다. 말로. 이런 가정 많이 생깁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게 뭐냐면 제 기원이, 일본은 그래도 버블경제 시대 부모님들이 자산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부모님들은 이제 노후 대비 다 돼 있어가지고, 일본은 아시겠지만 대기업이 다 종신고용 해주잖아요. 일본은 사실상 일반 기업이 거의 공무원 똑같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발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정년까지 일할 수 있어요. 사무직도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사기업에서 정년까지 일하면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만큼 돈이 나와요. 300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연금이 나오는 분들이 드물어요. 마케이누가 그나마 살았던 이유가, 아버지가 연금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 연금 받을 수 있잖아요. 일본도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 마케이누의 부모님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시작하거든요. 돌아가시면 이제 연금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연금은 살았는데 연금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마케이누 세대보다 더 안 좋아. 왜냐하면 이미 부모님들 노후 대비 제로 하신 분이 드물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식들이 갑자기 뭐 이것저것 다 뛰어들면서 일할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지. 애초에 뭔가 힘든 일도 제대로 안 해봤고, 뭔가 힘든 과정을 제대로 극복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나이를 먹었단 말이야. 결혼을 못 하게 되고. 그러면 저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남일 같죠. 에이 나하고 상관없겠지. 결혼 못하고 부모가 노후 대비 안 돼 있고 나도 기본적으로 경제활동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남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자분들 그 생각을 해야 돼. 우리 부모님 나중에 나이 드시고 나도 결혼 못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 말이 아직 이렇게 귀에 안 박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세요. 여러분도 이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